네, 10분 전만 해도 여기에 앉아서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뭐가 폭발한 줄 알았는데 단유현 씨가 사라진 거예요. 실종되기 전 단유현 씨는 세계의 법칙을 알아냈다며 엄청 흥분한 상태였어요. 사실 단유현 씨가 좀 이상해 보이니까 다들 피해 다녔죠. 참가자 실종은 큰 사건이에요. 관련 부서에 연락해서 섬을 샅샅이 뒤지세요. 이벤트가 끝나고 전원 철수할 때까지 못 찾으면 A국 경찰에 신고하세요. 참 흥미로운 사람이에요, 단휘훈 씨. 돌아온다면 얘기 한번 나눠보고 싶네요. 이런 쓸데없는 얘기 말고 본론으로 들어갈까요? 이 양피지에 적힌 수수께끼, 강혁씨 임무와 관련이 있죠. 그때 되찾아오지 못한 작물은 어떻게 됐나요? 작물의 행방이 이 수수께끼에 담겨 있어요. 백 변호사님도 이걸 갖고 있다고 했죠? 수수께끼뿐만이 아니에요. 석성도 주었어요. 윤 선생님, 이집트와 관련된 요소는 이것밖에 못 찾았어요. 윤 선생님 손에도 비슷한 게 있네요? 이 석상 외에 이시스의 펜던트도 있어요. 펜던트의 주인은 당시 강도단의 2인자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고 보니 최연이 임대환을 습격할 때 목걸이를 떨어뜨렸어요. 이 목걸이는 하연우가 임대환의 아버지를 살해하려 했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오는 길에 최연한테 물어보니 처음 섬에 갔을 때 땅을 파다가 찾은 거래요. 최연 씨, 그 동전 목걸이를 왜 당신이 가지고 있죠? 그건 하연우 씨께 아닌가요? 처음 노스타 섬에 왔을 때 땅을 파다가 찾은 거예요. 내가 부상을 입은 그 동굴에서요. 목걸이 말고도 다른 잡동사니들이 있는데 다 같은 상자 안에 넣어두었어요. 그때 황금도난 사건 파일을 봤는데 보자마자 그 목걸이가 임대환 아버지를 살해한 흉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걸 하연우가 가지고 있는 금지 물품을 반입한 증거와 맞바꾸려 했어요. 하연우 씨가 거절했나요? 네, 목걸이가 자기 거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며 거절했어요. 하연우는 똑똑해요. 그의 말대로 그게 하연우 거라는 증거가 없죠. 임대환이 매듭에서 찾아낸 표식은 강도단 것이지 하연우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사실 목걸이를 엄 반장님에게 넘겨서 수사를 진행하려 했어요. 안 그러면 잘 됐네요. 아저씨한테서 가져온 일기가 있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일기에 하연우의 이름과 필체가 남아있어요. 그의 모든 소장품과 함께요. 그는 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범행 과정과 함께 흉기의 일련 번호를 찍어서 일기에 기록했어요. 이게 바로 그의 자랑스러운 업적이었을 거예요. 전동희와의 통화에서도 이 일기가 언급됐어요. 나무 펜던트에 새겨진 17이 바로 임대환 아버지가 17번째 피해자란 뜻인가 보군요. 이제 하연우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모두 모은 것 같네요. 고대 이집트 여신인 이시스의 왕관은 왕좌 모양이에요. 일부 공예품은 제작하기 쉽도록 왕좌의 모양을 L자형으로 만들기도 해요. 펜던트가 어딘가 온전해 보이지 않았는데 답은 여기에 있었군요. 그럼 이인자도 하연우에게 당한 거네요. 연인 사이였다는 게 사실 이인자의 짝사랑 아니었을까요? 하연우는 처음부터 그녀의 마음을 이용하려 한 거고요. 윤노아 씨, 최연이 발굴한 상자가 아직 있나요? 동전 목걸이 말고는 다 버렸대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어디 양지원 씨뿐이겠어요. 하지만 그 일기와 동전 먹거리만 있으면 흉기를 확보하지 못하더라도 하연우의 죄를 물을 수 있습니다. 이제 보니 강도단의 내부는 하연우가 양지원의 마음을 이용해 꾸민 일이었네요. 하지만 양지원은 죽는 순간까지도 이 사실을 모른 채 하연우에게 가면의 행방에 대한 힌트를 알려줬죠. 가면이요? 그럼 그 행방불명된 황금이 사실은 황금 가면이라는 건가요?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그때 도난당한 물건 중에는 이집트 박물관 소장품인 아누비스 황금 가면도 있었어요. 하연우가 털어놓은 황금의 행방은 그때 도난당했던 그 황금이 맞아요. 전체의 20에서 30%에 불과하다고 한 건 황금 가면을 돈으로 환산하면 그때 훔쳤던 황금보다 훨씬 값나가니까 그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수수께끼의 출처가 사자에서였던 거군요.